태양광 발전을 지금 하면 손해냐? 얼마가 나오냐? 이 계산기 한번 때려봐야죠. 계산기 한번 때려봤습니다. 제가 최근에 S&P 가격 80원과 REC 48,000원을 기준으로 대략적인 값을 계산해봤습니다. 설치비는 킬로와트당 180만원을 기준으로 했고요. 설치량은 100kW, 1조량은 3.5시간을 가정했습니다. 1조량이 왜 3.5시간이냐? 여러분, 장마 때는 햇빛이 안 비치고 하루 종일 비가 오죠. 그러면 햇빛이 비치는 양, 1조량은 0입니다. 0. 그런데 장마가 가고 나면 땡볕이 비치죠. 그러면 하루에 만약에 8시, 7시 해가 뜨면 하루 종일 해를 받는다면 12시간도 받을 수 있겠죠. 요거를 평균해서 365일 연간으로 따졌을 때 1일 1조량이 얼마인지를 따져봤을 때 나오는 시간이 바로 3.5시간입니다. 토지는 논농사를 짓다가 태양광을 하기로 한 게 있다 생각했고요. 이자는 대략적으로 5%를 잡았습니다. 설치비도 설치비의 70%를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을 했고요. 두두두두두두두두 태양광 발전하면 얼마가 나올까? 이런 거는 다 무시하겠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결과입니다. 과정은 안 중요해. 돈만 벌면 되거든. 이게 바로 S&P 가격입니다. 1022만원. S&P를 따졌을 때 1022만원이 나왔고요. 그리고 REC를 또 잡았을 때 613만원의 매출이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태양광 발전은 S&P와 REC 가격이 더해지는 거라고 했죠. 요걸 더하면 1635만원이 나옵니다. 설치비는 1억 8천만원이 들었고요. 이자 비용은 70% 대출을 가정하고 5% 이자율을 적용해서 630만원이 나왔습니다. 연수익이 1635만원이 나오고 이자비를 제외하면 1005만원에 제 손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또 계산기가 또 남았죠.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는데 1억 8천이 들었어. 그러면 제가 원금을 회수해야죠. 1억 8천. 물론 대출을 받았지만 그래도 이건 또 갚아야 되는 돈이잖아. 그래서 1년에 1,005만원을 번다. 지금과 같은 가격이 유지된다고 봤을 때 그러면 제가 원금 회수 기간이 무려 17.9년이 걸립니다. 18년이 걸리는 거예요. 18년이면 보자. 대통령이 한 3-4번은 바뀌니까 3-4번 바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이런 계산도 해야 되죠. 당연히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S&P와 REC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점에서 17.9년도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러면 태양광 발전이 최근 4년 동안 4배가 늘어났다 했는데 그 사람들은 바보냐? 아니죠. 그때는 돈이 됐습니다. 뭐 그때 뭐 좀 더 비쌌겠죠. 설치비. 그래도 1억 8천 하고 2,039만 원이 남아요. 이자비를 빼고 2,039만 원이 남으니까 제가 원금 회수하는데 그나마 이 기간보다 절반이 줄어듭니다. 굉장히 많이 줄어들죠. 이런 계산을 두드리고 사업을 했는데도 2년이 지나서 이제 2년 전에 하신 분들이 이제 7년 남았다. 6.8년 남았다가 아니고 갑자기 시간이 더 늘어난 겁니다. 원금 회수 기간이 확 늘어나 버린 겁니다. 정말 눈물 나죠. 정말 그때 하면 이래 돈 되니까 계약했다 이랬다 했는데 시간이 더 늘어나 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다 설명드렸죠. S&P 주가라서 저희가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망은 REC 가격의 상승입니다. 제가 아까 마지막에 다행히도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이 전에 4년보다는 둔화되고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공급 의무 비율이라 해서 이제 0.5%에서 1%로 늘어난다 했잖아요. 그래서 REC 수요는 매년 증가하죠.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다시피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의 공급이 예전 3년보다 줄어들고 있다 했죠. 11%, 32%, 19%, 15% 하던 게 작년에 4%로 둔화됐다 했죠.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다행인 상황으로 왔는데 이 공급 과잉은 어떻게 풀릴지 안 풀릴지 정확하지 않아요. 왜냐면 REC 가격이 48,000원에서 조금이라도 기지개를 켜면 다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량을 봐야 되는데 요 공급 과잉이 당장 1년, 2년 내에 해소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 아까 제가 요 공급 초과분이 있다 했죠. 요 공급 초과분이 시장에 전부 출회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REC는 발급 후 3년까지 보유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이 3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물량이 출회된다면 REC의 가격이 쉽게 못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태양광 발전 사업은 어렵지 않겠냐. 조금 생각해 봐야 된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게요. REC 가중치란 이게 뭐냐? 또 마지막에 또 왜 이러냐 싶은데 REC 가중치가 뭐냐? 자, 신재생 에너지 인증서죠. 공급 인증서.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도 태양광도 있고 풍력도 있고 또 바이오도 있고 ESS도 있어요. 뭐 또 오만 거 다 있어. 뭐 수력, 연료전지 뭐 다 있는데 이게 뭐냐? 가중치가 요거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를 다르게 줍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태양광, 자가용 태양광이 있어요. 요거는 가중치를 1을 줍니다. 이거는 올해도 현행 유지가 됩니다. 1을 준다는 게 뭐냐? 아까 48,000원 한다 했죠. REC. 1 REC당 48,000원입니다. 48,000원에 니는 곱하기 1을 해라. 그러면 그대로 48,000원이에요. 얘는 태양광 그냥 48,000원인 거야. 그런데 자, 풍력으로 넘어와 볼게요. 풍력은 개정 후에 자 2로 따져보겠습니다. 니는 2 줄게. 그럼 2가 뭐냐? 니는 1 REC가 48,000원인데 니한테는 96,000원 곱하기 2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얘는 4예요. 4. 그러면 얘는 곱하기 4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192,000원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각각의 어떤 발전원, 어떤 식으로 발전은 하느냐에 따라서 가중치, 곱하기를 다르게 해주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겠죠. 자, 여기서 들여다봐야 될 게 태양광은 작년 가중치와 올해 가중치가 동일합니다. 거의. 풍력은 조금 더 높아졌어요. 그런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요 바이오라는 게 있어. 바이오. 목재칩과 목재 펠릿입니다. 그냥 뭐 간단하게 생겨서 나무 떼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무를 막 떼우는 거예요. 자, 요게 좀 논란이 됐었어요. 왜냐? 이거를 석탄과 같이 쓴 적이 있어요. 목재와 석탄을 같이 발전을 하면 요거를 REC 가중치를 1을 줬습니다. 근데 좀 논란이 됐던 거예요. 아니, 목재도 태우면 이산화탄소 태우니까 유해 물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신재생 에너지를 할 수 없다. 빼라. 이렇게 돼서 석탄과 목재를 같이 태우는 경우는 가중치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전소 전환 설비가 뭐냐? 원래 석탄만 하던 거를 석탄 발전소용으로 만든 발전소 목재칩을 태울 수 있게 설비를 바꾼다. 전환한다는 거죠. 요걸로만 전소, 이제 혼소가 아니고 요걸로만 태운다는, 목재로만 태운다. 요걸로만 태우면 1에서 0.5로 가중치를 내렸습니다. 기존에 전소, 목재만 태워서 발전하던 것도 가중치를 내렸어요. 이게 사실 맞는 방향이라고 보긴 합니다. 작년에 화재 사건이 많았던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죠. 에너지 저장 시스템은 가중치를 낮췄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